벌써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분과 함께 오늘장 튼튼하게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우리의 영업이사 박병주 이사님 만나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환율 관련한 이슈 첫 번째 이슈부터 먼저 체크하고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미일 협상에 환율 1,481원으로 하락, 반년만 최저라고 한마디 가져와 줬고요. 이 원달러 환율이 6개월 반 만에 최저 수준으로 내려앉았습니다. 네. 조금 전에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1,383원대를 유지해주고 있는데 관련해서 이 환율 이슈 짚어주시죠, 이사님. 자, 요게 최저란 말을 강세란 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원화가 달러 대비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다음 상황을 보면, 다음 지문을 보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현재 최근에 5월 중순 들어와가지고 문제가 무디스가 미국 국가 신용 등급을 하락시켰죠. 그리고 미국은 또 감세안에서 하원을 통과시켰고요. 여러 가지 또 미국 국채 30년물 같은 경우는 5%를 돌파했어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보면은 그게 위기라면 원화가 약세를 보여야 됩니다. 그렇지만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이것은 결국 우리 증시한테는 결국 나쁜 건 아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고, 따라서 환율을 항상 체크를 할 필요 있다라는 관점을 들고 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강세다. 요거는 최저치, 가격은 최저치 왔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원화는 달러 대비 강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우리 증시는 긍정적이다. 이런 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여기서 G7 회의 재무장관, 요 얘기는 지금 언론에서 안 나왔지만 제가 리서치를 해보니까 재무장관을 뭐라는 게, 이게 미국 재무장관이죠. 경제 재균형, 즉 리밸런싱을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건 무슨 얘기냐면 환율을 미국 달러 가치를 떨어뜨리고 아시아 통화를 강세를 시키는, 즉 따라서 아시아 경제가 이제는 소비를 통해서 GDP를 끌어올리고 미국은 앞으로 제조업을 끌어올리겠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미국이 원하는 기조적인 앞으로 3, 4년 가는 그런 흐름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모건 스탠리에서는 이번에 우리 대선이 끝나면 차기 정부에서는, 자, 요걸 보셔야 합니다. 소비를 통해서, 그리고 재정 정책, 정부가 돈을 투입해가지고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정책을 펼 것이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결합해서 우리나라는 앞으로 대선 이후에도 8월 달까지는 굉장히 강세가 될 수 있고, 저는 내심에 우리나라 코스피가 3천도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사님, 그러면 저희 주력 상품 바로 종목 한번 만나볼게요. 관련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오늘 첫 번째 주력 상품은 어디로 보면 좋을까요? 자, 그 종목은 저희 요 흐름과 이슈와 연관이 됐습니다. DOU가 되겠습니다. 자, DOU. 먼저 그렇다면 이 종목은 어떻게 앞으로 실적 전망이 나오는가 숫자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올해 매출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매출액은 계속 한 연간 20% 정도 속도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무려 2배가 늘어납니다. 근데 참고로 여기 중요하죠. 영업이익률이 51%가 되죠. 그리고 나서 ROE가 굉장히 높습니다. ROE를 쭉 따라오면 세상에 43%입니다. 58%죠. 요거는 엔비디아가 거의 60% 정도 갔잖아요. 그런 ROE가 그 정도였는데, 그러면 여기서 영업이익률이 요 정도 된다는 것은 이 회사의 적정 시가총액을 자기 순이익에 저는 50배가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왜 그런가에 대해서, 왜 제가 이거를 앞으로 미래의 수익을 땡겨가지고 적정가를 더 높여버리는가, 그 부분을 이 회사가 어떤 서비스를 하는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자, 이 회사는요, 버블 서비스라고 우리나라 SM과 JYP 엔터테인먼트 아티스트, 즉 가수, 연예인들이나 영화 배우 이런 친구들을 통해서 600명이,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김기현 아나운서가 이제 뭡니까, 이 팬들입니다. 제가 또 여기 연예인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뭡니까, 문자 같은 거나 아니면 동영상으로 1대1로 받는 느낌으로 서비스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잘 일어났니? 요즘에 몸 건강은 어떠니? 그거를 문자로 보낸 게 아니라 동영상으로 한번 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근데 쓰는 구독료가 월간 4,500원입니다. 근데 요새 보면 우리 젊은 친구들이 뭘 하냐면 카톡에 이모티콘 서비스 있죠. 한 달에 3,900원이거든요. 맞아요. 그보다 약간 비싸지만 요거는 서비스가 약간 틀리잖아요. 1대1로 내가 내 감정도 이렇게 어우러주고 그런다 하더라고요. 가끔씩 채팅으로. 그렇다면 과감하게 4,500원을 쓸 수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건데, 그런데 지금 이렇게 국내하고 일본만 하다가 갑자기 올해
6월 말 마지막 주에 텐센트 중국 시장에 진출을 하는데 지금 텐센트의 그 현재 그 뭡니까 그 고객들은 유저들은 약 8억 명이 됩니다. 중국이 크다 보니까. 그리고 돈 내고 쓰는 유저 고객은 1억 5천만 명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그게 6월 말 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서비스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회사가 올해 목표로 하고 영업이익 500억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게 일반 제조업이 아닌 그냥 그 사람 대 사람의 서비스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AI가 발달된다면 앞으로 저는 1,000억 정도는 계속해서 영업이 고차가 되는 장기적으로 계속 고차가 되는 그렇게 본다면 채권처럼 미래의 수익을 땡겨가지고 적정가를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시가총액이 약 1조가 넘어가요. 그러면 2조 정도도 그 서비스가 시작된다. 6월 말에 시작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충분히 시가총액 2조까지도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4월 달에 이 DOU 편입해서 목표가를 달성하기도 했었는데 이제 다시 매수 타이밍 돌아왔다라는 진단이었고요. 가격 전략 차트 통해서 한번 분석해 볼까요? 자, 가격 전략을 보시면 제가 이제 이 중요한 게 악의입을 또 동원시키고 있는데 요새 증권주가 날이면 날마다 계속 약간 올라가고 있는 게 왜 그럽니까? 모든 악의입을 올라탔죠. 월봉입니다. 네. 더 이상 올라탈 데가 없어요. 이제는 도망가기만 하면 됩니다. 악의입이라는 거 내가 표준 편차 올라가는 거 앞으로 미래 좋은 일이 벌어지면 위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제 좋은 일 다 생긴다 이 말이죠. 벌써 가격을 말해주고 있죠. 여기 고점 돌파했거든요. 자, 이거를 주봉으로 보겠습니다. 자, 주봉으로 보시면은 요 윗꼬리를 돌파했어요. 살짝.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달려간다. 더군다나 6월 말에 서비스가 시작되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주가라는 건 미래의 향을 먼저 가는 거죠. 자, 요걸 기대할 필요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텐센트와의 이 서비스가 6월 말에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 대형 모멘텀을 앞두고 있는 만큼 지금 시점에서 주시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 전략 바로 알려주시죠, 이사님. 자, 가격 전략은 매수가는 5만 원에서 5만 100원 정도, 1차 목표가는 7% 이익권인 5만 3,500원, 그리고 2차 목표가는 5만 7,500원인데 이 종목을 저희들이 4월 달에 들고 와가지고 이미 목표가를 한번 달성했습니다. 또 지금 들고 오는 것이 되겠고요. 그래서 15% 이익을 5회 연속으로 거두면 원금이 2배가 된다는 거, 손절가는 36,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DOU 관련해서 가격 전략까지 들어봤고요. 저희가 계속해서 지금 아시아 소비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저희가 4월 30일에 담아봤었던 신세계가 어제장에서 상당히 잘 갔습니다. 2차 목표가 16만 5천 원까지 달성을 했고요. 이 무거운 주식이 현재 수익률이 최고가 기준으로 14.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3차 목표가를 그때 17만 7,300원으로 잡아봤었는데 이 애프터마켓에서 17만 7천 원대까지는 올라왔더라고요. 지금 300원 정도 모자른 상태인데 투자자분들 지금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돼요, 이사님? 자, 이 종목을 제가 월봉으로 올 때 한번 말씀드렸어요. 자, 이제 신세계나 DOI나 롯데관광개발이나 파라다이스 이런 회사들은 결국은 아까 말한 것처럼 리밸런싱이죠. 즉 아시아 화폐가 강세를 보이면서 아시아 소비, 아시아 같은 경우는 보통 인구가 40억인데 그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소비를 하면 결국은 이 주가가 요 떨어진 것과 반대로 저는 이렇게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장기적으로. 따라서 이런 아시아의 소비주, 이런 종목들은 앞으로 우리가 장기적으로 계속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저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볼 필요가 있겠고, 그렇지만 악의입이 지금 노리고 있네요, 위에서. 따라서 17만 8천 원 넘어가면 그때는 이익 실현도 단기적으로 짧게 이익 실현도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세계 17만 8천 원 라인 지켜보면서 단기 고점일 수 있기 때문에 수익 나신 분들은 수익 챙겨보는 방향으로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슈도 만나볼 텐데요. 두 번째는 저희 가상화폐 비트코인 관련한 이슈 가져와 봤습니다. 비트코인 사상 최초로 11만 달러를 돌파했죠. 네. 사상 최고가 경신 왜 올랐나라고 한마디 가져와 줬고요.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이 미 상원을 통과하기도 하면서 가상화폐에 대한 기대감도 더욱 짙어지고 있어요. 이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투자 포인트? 제가 보니까 이제 비트코인을 미국에서는 금 대신에 대체 투자 자산, 그리고 달러 미국 국채 대신에 대체 자산으로 만들려고 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내용 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보시면은 그 비트코인이 암호화폐 대장주로서 가상화폐 시장의 풍향계 역할을 한다. 그런데 이제 과연 모든 암호화폐가 비트코인처럼 같이 갈까요?
그거는 제가 약간 고개를 갸우뚱하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강세 요인을 보면은요, JP 모간이 어떤 회사입니까? 미국의 자본주의, 금융 자본주의를 대표하는 투자은행입니다. 거기서 뭐라 그랬어요? 앞으로 매입을 허용을 한다. 이 얘기를 했어요. 미국 금융 자본주의를 대표하는 회사입니다. 거기 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코인베이스, 이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코인베이스, 우리나라로 보면 두나무죠. 두나무. 그런 회사를 S&P 500 지수, 미국의 500개 기업의 우량주에 편입을 시켰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미국이 이제 금 대체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키우고 또 미국 국채 대신에 비트코인을 키우지 않을까. 왜 자기들이 제일 많이 들고 있거든요. 이런 시각으로도 볼 필요 있다라고 우리가 보실 필요 있겠고요. 저희도 여기 관련해가지고 하나투자증권 네. 그쪽을 이미 지금 우리가 편입을 해서 벌써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이 시간에 말씀드린 증권주는 전부 다 수익이 나고 있어요. 맞아요. 저희 이렇게 비트코인 관련된 이슈까지 체크를 해봤고요. 두 번째 주력 상품도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어디로 준비하셨을까요? 자, 두 번째 종목은 G2 파워입니다. G2 파워. 자, 이 종목을 제가 왜 들고 온 이유를 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는 살짝 어두웠지만 작년까지는 554억 매출액, 영업이익이 36.7억이고요. 순이익이 41억이 나오고 있는 그런 회사가 되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액침 냉각. 자, 요게 지금 현재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데 가장 어려운 부분은 뭐죠? 열이 많이 나잖아요. 그 열을 어떻게 해소해 주는 거냐? 그런데 요게 아직까지는 지금 AI 배터리 시스템에 들어가고 있지만 그 AI 데이터 센터까지 들어간다면 정말 이거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되겠는데 6월 말경에 공개를 할 예정이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GM 펀드가 있습니다. 여기는 그 신흥 국가에다가 투자를 하는 약 한 4.5조 원의 규모를 하는 미국 그 자본주의 회사의 펀드가 되겠는데 여기 대표가 여기 지분을 장외에서 팔았어요. 모종이 뭔가 있겠죠. 저는 여기 부분을 굉장히 기대하는데 이 투자 규모가 4.5조가 되는데 뭐 신흥국가나 이런 좋은 회사들을 발굴하는 건데 이 김영일 대표 지분이 거의 50% 되거든요. 거기서 4.99%를 떼가지고 여기 펀드에다가 장외에서 매각을 했다는 거. 그리고 요거를 6월 말경에 발표한다는 거죠. 저는 요 대목을 굉장히 중요하게 의미를 실어서 보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G2 파워가 급등했잖아요. 네네. 20% 가까이 올랐는데 가격 전략은 어떻게 잡아봐야 돼요, 이사님? 자, 이 종목의 가격 전략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자, G2 파워를 제가 한번 보면은요. 자, 거래량으로 요거는 약간 제가 거래량으로 한번 볼 필요 있어요. 자, 거래량이 여기서 묵직하게 좀 많이 터진 부분이 있었죠. 자, 보시면은요. 자, 저는 여기서 중요한 대목이 여기에 작년 11월 달에서 GM 펀드하고 MOU 교육을 체결해가지고 뭔가 해보겠다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충분하게 흘렀는데 이제는 그걸 구체적으로 행동을 하면서 다시 거래량이 44배가 터졌어요. 그리고 나서 6월 말경에 액침 냉각 시스템을 공개한다. 그렇다면 이 거래량은 너는 너무나 매우 중요한 거래량이다. 따라서 어제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지만 네. 눌림목 줄 때는 이제는 약간 서서히 담아가는 중소형주이기 때문에 살짝 담아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전략은요? 자, 가격 전략은 지금 이제 미국 증시가 또 오늘 아침에 살짝 눌러줬잖아요. 그러면 가격이 눌러줄 때 저는 살 필요 있겠고 혹시 대체 트레이드 시간에 가격이 막 오를 때 그때는 사지 마세요. 저희 방송 약간 오늘 오른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추격 매수는 절대 하지 마시라는 거. 저는 여전히 매수 가격을 고수하겠습니다. 9,400원에서 9,420원 범위에서 한번 하고요. 대체 시간에 많이 안 된다 그러면 장외 시간 기다리고요. 1차 목표가는 1,150원이 되겠고, 자, 그리고 2차 목표가는 15% 이익권인 11,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5,7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2 파워 9,400원에서 9,420원대에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 목표가는 1,150원, 그리고 2차는 11,000원으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손절 라인 5,700원인 정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사님, 시간 관계상 저희가 못다한 얘기들이 많아서 너무 아쉬운데 어디로 가면 이사님 인사이트 더 자세하게 오랫동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방송 끝나면 바로 MBN 골드 들어가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MBN 골드 들어오시면 되고요. 자, 특히 그 넥스트 트레이드 시간에
때문에 여러분들 중요한 포인트를 꼭 잡아드리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제가 MBN 골드 박병주 무료 주식밴드에서 요즘에 가장 핫하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올해 1월 14일 2만 원대부터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같이 말씀드렸습니다. 드디어 지금 100% 수익권에 거의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종목을 바꿔자 하는 분들은 네이버 검색창 M 들어가셔가지고 MBN 골드 박병주 무료 주식밴드라고 검색하셔가지고 글자가 뜨시면 터치하시면 두산 에너빌리티처럼 좋은 종목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8시부터 박병주 매니저의 무료 방송 준비돼 있으니까요. 넥스트레이드도 박병주 매니저와 함께 탄탄하게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주말 동안 열심히 고민해서 다음 주 월요일 아침 6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